이번 기사 삭제 건에 대해서 KBS의 박대기 기자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께서 이번 기사 삭제에 관여를 했다는 내용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퍼져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박대기 기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일단은 오늘 그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이번 민희진 씨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K-팝계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한희양의 국감 출석부터 비롯해서 무시라는 말을 했니 안 했니, 인사를 했니 안 했니, 콩쥐가 이기니, 우리가 계속 은따를 당했느니,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정말 어도어를 나가려고 했는지, 혹은 어도어를 껍데기로 만들어서 스스로 회사를 탈취하려고 했는지, 이런 의혹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의혹에서 자꾸 사람들은 다 벗어나서 인사를 했니, 내부 문건이 어떻게 돼서 나왔느니, 난리도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이 본질은 템퍼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줄곧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 그 사내 직원으로서 성희롱 무마 사건에 휘말렸던 당사자들도 있어. 근데 그 당사자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민희진 전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왜 다루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적인 템퍼링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사실의 본질은 너무 간단해요. 프로젝트 1945나 하이브의 7대 제약 등 이걸 직접 계획을 하고 만들었잖아.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정말 어도어라는 회사를 탈취하고 뉴진스와 함께 하려고 했는지,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무슨 계속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 이게 단순히 모색 단계에 그쳤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계획 실행이냐. 근데 아직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구체적인 문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농담입니다, 사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가적인 논란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문화부 장관이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참 화제가 되었었던 이 50-50 네. 그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 계약 분쟁 사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보면 중소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 신인 그룹을 거대 자본으로 통해서 소속사 계약을 위반하는 사태까지 발전했고, 이런 템퍼링 문제라고 하죠. 템퍼링 문제는 중소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는 K-팝 산업 전체적으로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업계에서 이건 굉장히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법으로 뭘 규정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지금 뉴진스도 맞습니다. 결국은 예.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제가 물론 그때는 뭐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었지만 실제로 매니지먼트 쪽이나 아니면 이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FA 제도도 도입해보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고, 그래서 현장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지금 아직 이것이 딱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끊임없이 교육하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업계가 좀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부 장관 피셜로 템퍼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래, 이번 사안의 본질이에요. 사실 국감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죠. 하이브 내부 문건이 문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문건을 다뤄달라. 이진호 못 다루지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내부 문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 하이브 날아가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질은 P40와 같은 연장선상에 보고 있다는 핵심은 안 보고 다 내부 문건이 문제다. 그럼 이번 사안의 본질이 왜 일어났어?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귀 막고, 이 본질적인 가치가 자극적인 이슈에 계속 매몰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문건 정당하냐? 솔직히 뭐 하이브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는 동양 문건이죠. 아이돌들의 얼평이나 성희롱성 내용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덕후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들의 악성 댓글들 다 수집해서 올려놨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이브에서 취합할 수가 있느냐, 거기다가 코멘트들 달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자기 비판이잖아. 자기 비판. 다만 이 문건이 적절한가? 솔직히 뭐 악의적인 평가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악플 그리고 악평등은 이 제품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대기업들에서 또 다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대기업에서 하는 건 제품이잖아, 제품. 근데 하이브에서 내놓은 상품들이 뭐냐? 결국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인들과 관련된 악의적 댓글 수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문건으로 임원들끼리 돌려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잘못했냐?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냐? 이게 제일 잘못한 게 뭐냐? 이 내부 문건이 개선 방향을 위한 것이었다면 적어도 이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보안조차 못 지키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다수의 아이돌들이 생겼잖아. 결과적으로. 그게 결국 뭐 덕후나 뭐 다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댓글을 가져다 취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아티스트들이 상처를 입었고 대중문화 해외 팬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하이브가 쳐맞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 진짜 이거는 진심으로. 내부 문건 중요하죠. 하이브가 욕먹어도 싸죠. 난리가 나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문건이 대체 민희진 씨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브에서 그런 내부 문건을 돌려받고 했으면은 이게 민희진 씨와의 템퍼링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하이브에서는 한 가지 포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하이브가 집착을 하고 있어요. 디스패치에는 유출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유출 자체, 이 문건 자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100% 하이브의 잘못이 맞지만 템퍼링의 핵심 당사자가 이 문건을 자신의 목적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출했을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하이브가 계속 이 유출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누군지 명확한 증거로서 파악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일단 이제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미에 대해서 왜 대체 각하가 나왔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재판부가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결코 따져볼 이유도 없다고 각하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각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립 자체가 안 돼서 내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기 힘들다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을 알려면 법원에서 왜 각하 결정을 내렸느냐? 그냥 그 현장의 그 시스템을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 일단 민희진 대표는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7.8%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8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대주주죠. 근데 민희진 씨의 사내이사 임기가 2024년 11월부로 만료됩니다. 그런데 어도어에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어요. 근데 이제 이 10월 30일 날 뭐가 있냐면 민희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어도어 이사 개최. 그러니까 민희진 씨는 대주주인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의 계약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이브가 2026년 11월까지 임기를 보장해줬는데 나를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했으니까 어도어 이사진들을 상대로 야 3명 내가 대주주로서 명령한다. 나 대표로 다시 복귀시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가 각하 결정. 왜 기각이 아니라 각하냐? 일단 신청에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 3명을 상대로 민희진 사내이사 대표로 복귀시켜 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상법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주식회사를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이사들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효과도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신청에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돼서 소명 부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아이돌을 좋아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뉴진스를 좋아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뿐이잖아요. 아니 방탄소년단 팬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방시혁 씨를 좋아해? 거의 아니, 없어. 없어요, 그냥.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뉴진스 팬들은 민희진 대표를 열렬하게 옹호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소속사 대표라고 할지라도 감히 우리 아이돌들에게 누를 끼쳐 우리 아이돌들을 지금 국감에 내보내? 안 돼. 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뉴진스만은 예외야. 이런 팬덤 처음 봤어.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 이게 이번 사건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대한 독립 40세를 그렇게 외쳤는데 야 어도어 대주주가 하이브잖아. 빨리 시켜서 나 대표로 만들어. 이렇게 하는 어도어의 독립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KBS의 기사 삭제에 대한 입장 표명. 사실 KBS 기사 삭제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도 인간으로 치졸한 면이 있지만 치졸하다.
왜냐?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인가? 오후 6시인가? 그거 올렸어. 그게 뭐냐면 기자들이 다 퇴근하고 밥 먹으려고 나가는 그 순간 본인들도 다 기자잖아.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에서 기자들도 다 퇴근하는 시간 다 알고 있는데 오후 6시쯤에 때려? 진짜 치졸하다. 진짜 치졸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었어.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이 뭐 하는 짓인가?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청원님께서는 청원 제목에서 민희진의 인터뷰 보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BS는 민희진이 아니라 민희진 측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는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매체의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KBS의 정정 보도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이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원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이후에 민희진 측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후 취재진 간의 논의 끝에 상충되는 내용을 고려해서 기존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들 간에도 입장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서 KBS 보도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삭제 조치를 하게 됐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은 KBS는 앞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추후에 치명적인 취재 공정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KBS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 그러니까 민 측 내부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민 대표가 멤버들의 기자회견 혹은 라이브 방송을 말렸다는 거잖아요. 말렸는데 멤버들의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기사 삭제를 했대. 나라면, 내가 대기업 관계자라면 어떡하냐? KBS에 취재가 왔을 때 내부에서 입장을 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또 다른 내부 관계자가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삭제해주세요. 그럼 삭제해줘야지. 맞잖아. 그게 KBS 보도본부 가이드라인이라며. 이선균 씨 기사는 삭제를 절대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계자들끼리, 그것도 민희진 씨 측의 내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삭제를 해줬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앞으로. 불리한 내용들은 다 나간 다음에 기사 삭제해주세요. 왜냐? 내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서로 상충됐잖아요. KBS는 그렇게 해주는 매체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내용은 기자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솔직히 내부 관계자들끼리도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면 기사를 추가로 써야 돼. 기자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민희진 측, 내홍, 내부 관계자들끼리도 의견 달라. 이걸 써야지. 이걸 써야 되잖아. 근데 기사를 삭제해준다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야. 말이 안 돼. 그거를 추가적으로 취재해가지고 왜 다른지를 써야지. 아니, 내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기사를 삭제해줘? 처음 봤어. 진짜로. 그러면은 간단히 그 내용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측, 뉴진스 말렸지만 단호, 가처분 임시 주청도 청구. 대표님은 복귀시켜달라고 어도 환경으로 돌려달라. 이틀 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 대표 해임 직후 뉴진스 멤버들이 스케줄이 비는 날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냈지만 말렸다는 것입니다. 전속 계약 등의 위험이 있고 오해 소지도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멤버들이 단호했다.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본인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판단하에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기사가 갑자기 삭제됐죠. 여기서도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제 취재 내용과를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 측이 현재 언론 대응에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집단이 총 3곳이 있어요. 첫 번째, 민희진 대표 본인 단독 인터뷰도 하고 1번 인터뷰도 하시죠. 두 번째, 세종 변호사. 세종 변호사들이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을 언론사에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죠. 세 번째, 마콜이. 네, 세 번째 마콜인데 마콜의 문제가 뭐냐? 마콜은 언론 홍보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대행사는 뭐가 핵심이냐? 대행사는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의뢰인의 권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대행 업무 담당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입장을 표명해주는 것이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KBS의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물은 결과적으로는 두 곳밖에 없어요. 민희진 대표랑 세종 변호사밖에 없어요. 마콜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마콜에서 입장을 밝혔다는 뜻이 뭐냐? 민희진 대표가 위임을 해서 그 내용을 언론에 밝히길 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KBS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와 동일하다는 거야, 의견이. 그럼 봐봐. 민희진 대표와 세종 변호사만 남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속계약의 위반 등의 위험 등이 있다. 이 내용들을 분명히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전속계약 해지 문제들의 위험이 있다고 밝힌 거잖아. 더더욱 이 내용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쳐요. 계약 해지인데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에서는 계약 해지가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안 됐다. 하이브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그 입장에 따르면 내가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도어와 하이브에 보고를 안 했다?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확실한 근거가 됐잖아요. 이 뜻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냐? 그걸 다 아는데 세종 변호사가 KBS에서 와 인터뷰를 한다?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내용을 민희진 측의 또 다른 관계자가 와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 그럼 민희진 씨 아니면 마콜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했다는 거야? 너무 이상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KBS 측과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줘야지. 누구와 누가 서로 의견이 달랐는지,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의견이 달랐다고 하면 어떤 게 진실인지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야? 근데 대중들의 알 권리보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랐다고 해서 삭제를 해준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KBS 내부에서도 굉장히 KBS 내부의 입장문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뭡니까? KBS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측에서도 열린 자세로 취재 보도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 자, 이번 기사 삭제건에 대해서 KBS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대기 기자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께서 이번 기사 삭제에 관여를 했다는 내용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퍼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KBS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박대기 기자가 연예부 기자도 아닌데 어떻게 민희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사 삭제에 관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박대기 기자는 디지털 뉴스 팀장의 역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 산하의 그 집단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박대기 기자가 직접 쓴 기사는 아닙니다. 이런 뉴스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민희진 기자들도 가난해야 될 것 좀 써주세요. 격정토로. 민희진 노예 계약처럼 영원히 하이브 사실 아니야. 민희진 상식적으로 18% 탈취 가능. 하이브 장기간의 모의 정황. 하이브 오늘 법정 간다. 민희진 해임 시도 착착.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부르며 귀를 쓸어내린 이유 눈치채셨나요? 뉴진스 홍보 사진에 민희진 룩 등장. 이런 굉장히 뉴진스에게 일방적으로 좋죠. 하이브의 입장은 거의 부가적이죠. KBS 이런 뉴스는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뉴진스 멤버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기사 삭제에 대해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대기 기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아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박대기 기자님께서 뉴진스 민희진 씨 관련 기사 삭제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박대기 기자님이 펄쩍 뛰면서 전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내용과 달라서 박대기 기자님한테 문자를 따로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다. 라고 따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추가 제보가 이어졌고 관련돼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 훨씬 더 디테일한 프로세스가 지속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 그런 내용을 보면서 KBS 입장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올까? 참았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주 전쯤이죠. KBS의 입장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박대기 기자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박대기 기자님께서 해당 기사 삭제에 대해서 관여가 됐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이냐? 라고 추가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펄쩍 뛰셨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신 것인지는 굉장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KBS가 민희진 전 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때 단독 인터뷰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명확하게 밝히면 좋잖아. 이거는 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내부 인력이 진행하는 내용들인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KBS 내부적으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삭제가 된 이유와 KBS에서 밝힌 이유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기사 삭제 배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의 표현이 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삭제를 한다? 기사를? 굉장히 유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유리한 기사의 내용인데 이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누구를 위해서 삭제해 주는 거야? 누구의 취재원을 보호할 수가 있어?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두 번째, 장영우 기자의 거취에 대해서 많이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장영우 사실 전 기자인데 사표를 서울신문에 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녹취까지 폭로를 하셨는데 해당 사안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메이저 현직 신문사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이 됐어요. 역바이럴이라는 논란으로. 그 이후에 장영우 기자의 거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사로 내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의 확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영훈 기자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실상 확정이 됐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아니죠. 뭐냐면 독특한 시스템이죠. 통상적으로는 이직이 확정되면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는데 이 회사는 출근한 당일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카카오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대. 근데 문제가 뭐냐? 정말 이미 거의 99% 확정된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통보한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부적으로 불만이 엄청나. 관계자들 다 알고 있어. 물론 취재 윤리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지언정 다 기자 생활 해봤고 어쨌든 거기에도 뭐 현직에 있었던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관계자들 다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치명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거의 뭐 대화를 한동안 소통을 안 하더라고. 소통을 안 하다가 결국 장영호 기자는 카카오 입사 대신에 본인 스스로 다른 곳을 택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박홍근 의원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선임 비서관으로 이렇게 장형우 씨가 있죠. 확인해보니까 5급 비서관으로 갔어요. 되게 신기한 선택이야. 왜냐하면 이 박홍근 의원님께서 과거에 타다 금지법 발의했거든요. 근데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어떤 업체가 수혜를 입었느냐? 카카오 모빌리티야.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달라. 뭐냐하면 박홍근 의원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신 내용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정서가 대중적인 정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카카오가 다음 타겟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집단에 우리 장 기자님께서 보급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카카오 내부에서는 어떨까? 황당하지. 우리랑 이미 그 틀어져서 안 좋은데 저기 가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옮기실 때마다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